오늘은 베스트셀러 도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1위는 야쿠마루 카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미스터리 스릴러죠. 나이를 막론한 추리소설 덕후님들이 많이 사셨을 것 같고요. 요즘 밀린 책이 많아서 요건 제 독서 목록에는 현재 제외인데요. 내용은 알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얼굴에 큰 상처가 있고 마음에도 상처가 큰 한 남자가 자살을 시도하죠. 어느 할머니가 그것을 목격하고 그 할머니가 밥도 주고 따뜻하게 맘도 줘요. 둘은 인간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말하죠. 나는 시한부를 선고받았고 곧 죽을 거야. 딸은 강간을 당한 후 살해당했고 범인들은 수감 중이라고. 16년 후에 풀려날 거라고 하죠. 네가 나 대신 그 둘을 죽여주면 내가 전 재산을 지금 내게 주겠어. 라고 제안하죠. 수락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는 연락이 두절되죠. 그는 그 돈으로 성형을 하고 사업을 하고 단란한 가족을 이루죠. 그런데 어느 날 편지를 받아요. 그들이 출감했어. 죽여줘. 이제 겨우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어쩔 것인가. 두둥. 이렇게 전개되는 소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읽을 것으로 하고요. 2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제가 며칠 전에 낭독한 에세이인데요.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여기 상단에 카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작가 소개하면 90년생 문예 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일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20대 여성인데요. 대박 났죠. 한 권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표지 너무 예쁘고요. 근엄주의에 물들어 있는 세대에게는 불경스러운 제목이 참 마뜩잖으실 텐데 저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 내용은 작가가 어린 시절에 가난과 가정 폭력 속에서 자랐고 만성적 우울증을 앓고 있죠.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불편해지는 지점은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점이에요. 저도 한창 에세이 즐겨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주로 어디로 떠나라 이런 주제였죠. 아니면 여행 에세이였고요. 에세이는 자신의 관심사나 공감대가 있는 책을 보게 되잖아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우울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우울증, 감기 같은 거라고 요즘 애들 너무 유난 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가 쉽게 떨쳐지죠. 하지만 가끔은 감기 너무 오래 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성 감기를 앓다 보면 몸도 마음도 허약해지죠. 합병증으로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병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분은 적죠. 그런데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병에 대해서는 혹자는 나약함이라 과소평가하고 그 사람 자체를 평가절하하기도 하죠. 우울함의 무게를 타인이 평가한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1kg도 안 되는 책에 개미는 압사당할 수도 있고, 좀 둔한 코끼리는 뭐가 지나갔나 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죠. 내가 등에 메고 있는 짐이 지구에서는 60kg이다가 달에 가면 10kg로 느껴지죠. 달까지 안 가시더라도 극지방으로 가도 무게는 달라지죠. 각자의 무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책을 보지 않아도 되는 분이 많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울함이 자주 찾아온다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읽어보시고 잠깐의 위안 가져보시라 말씀드려 보네요. 요즘 에세이 많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도 재밌는데 직장 생활을 5년 이상 하신 20대 또는 30대 직장인들 공감 에세이예요. 투잡 뛰던 39살 일러스트 작가이자 직장인 남자가 어느 날 퇴사하는 이야기인데요. 낭독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회사 때려치고 열심히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책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쇼생크 탈출해서 몇십 년 수감 생활을 하던 죄수가 갑자기 모범수로 석방이 되죠. 친구도 동료도 생활도 다 감옥에 있는데 그는 결국 사회에 적응 못하고 자살을 하죠. 또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자란 호랑이를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너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정도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직장 생활에 많이 지쳐 있으시다면 한숨 돌릴 수 있는 가벼운 에세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표지 너무 예쁜데 가을까지 유행하긴 표지 남자가 좀 추워 보이긴 하네요. 21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영상도 제가 낭독했는데요. 이 책은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공감이 조금 덜했어요.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상황이나 나이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순위로 돌아가서요. 3위. 유시민 작가님의 역사의 역사. 이 책 정말 문제작이죠. 베스트셀러가 사회를 반영한다는 주제로 오늘 말해볼까 했는데 계속해서 예외가 나옵니다. 책이 아니라 아마도 유시민 작가님이 요즘 베스트셀러시죠? 이 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좋아요. 저는 역사 좋아하거든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좋아하는 과목이었고 물론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세계사 좋아한다고 말 못했죠. 성적 타령하실 테니까. 하지만 항상 제 머리 한 꼭지에 붙어 있는 분야가 역사예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재미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잼이에요. 유시민 작가님 논리적 글쓰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로 쓰고 말로 읽었을 때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면 좋은 글쓰기가 아니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문장이 어려워서 읽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낭독을 해도 어색함 없이 읽을 수 있는 간결하고 깔끔한 문체예요. 그런데 역사에 관심이 없으시면 비추합니다. 이 책은 총 15권 정도 되는 역사서와 그 책을 집필한 역사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서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15권 중에 제가 읽거나 읽다가 도중에 포기한 것 포함해서 한 6권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한 학기 동안 대학 때 교양 수업 듣는 기분으로 읽어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연말 또는 1월까지 여기 나오는 책들을 읽고 정리도 좀 하고 병행해서 읽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전 지금 이 책 이북으로 구입했는데요. 1월까지 제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병행 독서를 했다고 생각하면 종이책으로 다시 살 계획이에요. 아마도 그때쯤이면 알라딘 중고 서점에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아마 그분들이 사셔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 사려 되네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병행 독서하시기에 좋은 책 같아요. 4위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죠. 아마도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이 믿고 사신 책인 듯 한데요. 사피엔스 아직 27위에 있고 호모데우스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70위에 있네요. 이런 두꺼운 책 오래 읽어야 하는데 휴대 불편하고 밖에서 읽으면 나 너무 책 읽어 이런 스타일로 보일까 염려하시는 저 같은 소심종자들은 이 책 이북으로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밤에 누워서 보기도 정말 편하고요. 예스24 TTS 기능 이용하시면 눈과 귀에 쏙쏙 들어와요. TTS 은혁 목소리 추천드립니다. 전 21세기 21가지 이 책 구입할지 고민 중이에요. 사피엔스 빅히스토리 대중서죠.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책인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기분이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쓴 빅히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호모데우스도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역사와 함께 애정하는 분야가 SF거든요.
21세기 21가지는 오늘을 이야기해서 너무 자기계발서 같은 분위기일까 해서 조금 망설여지는데요. 어차피 이북으로 살 거라 결제면 바로 들어오니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사려고요. 5위 정재승 교수의 12발자국입니다. 정재승 작가님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전공하고 예일대 의대에서 신경정신과 응용물리학과 박사를 하시고 연구원으로 일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뇌공학과 교수시고요. 그야말로 천재신 거죠. 강의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뇌공학, 말 자체도 너무 어려운데요. 공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신경 건축학에 이용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 당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피츠버그 대학의 교수였던 조나스 술크 박사가 어떤 연구를 하다가 너무 안 풀려서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셨대요. 13세기에 만들어진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거기 들어갔더니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다시 귀국해서 연구에 돌입하고 폴리오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분의 이름을 딴 술크 인스티튜트가 샌디에고 근처에 만들어졌는데요. 건축가에게 높은 천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수도원에서 마치 신내림이라도 받은 느낌이셨나 보죠. 그런데 이곳이 1959년에 설립된 이후로 사이언스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12명이 나왔대요. 연구원들끼리 이런 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안 풀렸던 게 여기 오니까 잘 되더라. 그런데 스탠포드로 옮겼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런 설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낮은 천장은 단순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주고 높은 천장은 창의적 업무의 능률을 높여주더라 라는 결과를 가지게 된 거죠. 뉴욕 타임지와 BBC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천장 높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지는데요. 이처럼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건축물이 나의 뇌를 자극하고 조정한다고 볼 수도 있죠. 또 재밌는 연구 말씀하시는데 MIT 기숙사 학생들을 연구했대요. 숙사에 복도에 방이 많죠.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성과 섹스 파트너의 숫자가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계단 가까이에 거주하는 학생이 사회성도 좋고 섹스 파트너도 더 많다고 하네요. 사람은 이렇게 거주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노인병원, 기업, 어린이 공간 설계에 이것을 활용해서 삶 속에 녹여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생물학적 수명은 길어지고 사회적 수명은 짧아지는 세상에서 우리 정말 고민이 많죠. 90년대 이전까지는 노동 생산성, 경제, 고용, 임금 이 네 가지가 함께 성장해 갔는데요. 90년대 이후부터는 기술 발전으로 사람 없이 노동 생산성만 급성장하죠. 경제, 고용, 임금 성장은 정체되고요. 맥도날드만 가도 매장 가서 기계로 주문하고 햄버거는 점점 기계가 다 굽죠. 무인 자동차도 있고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40대 분들은 축복받은 세대시라고. 이 모든 운명의 이기를 다 누리시고 AI와 경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것보다 젊은 세대는 대비하셔야 할 거라고 말하던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 또 궁금증 대부분의 세대가 느끼고 있죠. 40대 이상 안전하다고 하지만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 살죠 우리. 정재승 교수님이 정말 말랑말랑하게 강연하는 것처럼 그대로 책을 서술하셨어요. 12개의 테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차 혁명이 뭐냐 하면 좀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걸 아주 간단히 풀어주세요. 우리를 둘러싼 공간, 이 물리적인 세계를 온라인 세계와 일치시키는 거라 간결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 몸을 관리하는 똘똘한 체중계가 있다고 하면 내가 밤 11시에 먹방을 보고 배고파서 냉장고로 달려가요.
체중계가 냉장고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면 스마트폰이 먹방을 통제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 책은 공포만 주고 끝나는 건 아니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뇌가 AI와 다른 점,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성 지원되는 말투로 서술을 하셔서 정말 잘 읽어지는 쉬운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베스트셀러 5위까지 알아봤습니다. 휴식도 가지고 책도 읽으면서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럼 또 봬요.